많은 분들이 예순을 넘긴 뒤에는 약만 생각하시지만 몸이 염증에 조용히 맞서고 면역을 키우며 매일의 지구력을 지켜주는 음식들은 오히려 잊고 지내십니다. 저는 피곤한 기색으로 진료실에 들어와 식사는 불규칙하고 잠은 잘 이루지 못하며 기운은 점점 떨어진다고 말씀하시면서 몸을 돕는 더 간단한 방법은 없느냐고 묻는 어르신들을 적지 않게 만나왔습니다. 제 대답은 대개 약 서랍이 아니라 부엌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계신다면 건강한 노년을 위한 중요한 나눔을 놓치지 않도록 채널을 팔로우하시고 구독해 주십시오. 매일 몸을 더 건강하게 만드는 식습관을 더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십시오. 오늘 저는 아주 가까이 있는 음식들이지만 많은 분들이 그 가치를 다 알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또 잘못 사용하면 효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몇 가지 실수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래전부터 드셔온 음식인데도 왜 그것이 그토록 귀한지 한 번도 모르고 지나치신 것들도 있습니다. 저는 의사로서 제 진료실에서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왔습니다. 오랜 세월 지켜보며 깨달은 것은 이 나이의 몸은 지나치게 복잡한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몸은 올바른 선택, 꾸준함, 그리고 자신에게 맞는 방식을 필요로 합니다. 많은 분들이 쓴맛 때문에 알고는 있지만 그 진짜 가치가 바로 그 쓴맛 안에 있다는 사실은 잘 모르는 들나물이 있습니다. 이 채소에는 귀한 식물성 화합물이 풍부하게 들어있으며 특히 천연 정유 성분과 항산화 활성 물질이 많습니다. 이런 성분들은 몸의 오래된 염증 반응을 줄이는 데 도움을 주고 활성산소로 인한 손상으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며 면역 체계가 더 좋은 환경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돕습니다. 저는 70을 넘긴 한 남성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요즘은 무엇을 먹어도 입맛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체중도 조금 줄었고 몸은 늘 무겁고 지쳐 있었으며 몇 숟가락만 드셔도 금세 실증이 난다고 하셨습니다. 검사 후 저는 쓴맛이 은은한 음식들을 적절한 양과 올바른 방법으로 더해보시라고 안내해드렸습니다. 몇 주가 지나자 그분은 가장 먼저 달라진 것이 체중이 아니라 다시 먹고 싶은 마음이 생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입맛이 돌아오자 몸은 회복할 에너지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어떤 음식은 단지 영양을 공급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몸이 본래 지녔던 자연스러운 식욕까지 다시 깨워줍니다. 하지만 쓴맛이라고 해서 많이 먹을수록 좋은 것은 아닙니다. 지나치게 드시면 위를 자극하고 더 부룩함이나 불편함을 만들 수 있으며 특히 소화기가 예민한 분들에게는 더 그렇습니다. 이 나이에는 극단이 아니라 적당함이 중요합니다. 적은 양이라도 꾸준히 이어가는 것이 며칠 동안 무리해서 많이 드시고 포기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시장에서나 마트에서 채소를 고르실 때 저는 늘 환자분들께 먼저 색을 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자연스럽게 짙고 선명하고 싱싱한 색을 가진 식품일수록 몸에 이로운 식물성 화합물이 더 풍부한 경우가 많습니다. 잎의 짙은 초록색, 뿌리 채소의 자줏빛과 붉은빛, 열매의 노란빛과 주황빛은 단지 색깔이 아닙니다. 그 안에 귀한 항산화 성분이 많다는 신호입니다. 색뿐 아니라 신선함도 매우 중요합니다. 너무 오래 둔 채소는 영양이 점차 줄어들고 잎은 시들며 상처가 나고 향도 자연스럽지 않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은 젊을 때보다 더 질 좋은 영양을 필요로 합니다. 흡수 능력이 어느 정도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같은 한 단의 채소라도 막 신선한 채소가 며칠 묵은 채소보다 훨씬 값진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농약 성분이 채소에 남아있을까 걱정하십니다. 그 걱정은 충분히 이해할 만합니다. 저는 흐르는 물에 꼼꼼히 씻고 깨끗한 물이나 알맞은 세척용액에 몇 분 담갔다가 다시 한번 헹구시라고 자주 말씀드립니다. 틈이 많거나 표면이 울퉁불퉁한 채소는 특히 더 신경 써야 합니다. 이물질이 쉽게 남기 때문입니다. 걱정된다고 해서 채소를 아예 끊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더 올바른 길은 믿을 수 있는 곳에서 고르고 정성껏 손질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제가 늘 환자분들께 강조하는 원칙은 한 가지 음식만 먹고 모든 것이 바뀌기를 기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몸은 다양함을 필요로 합니다. 여러 채소가 한 끼 식사 안에서 함께 어우러질 때 더 큰 가치를 만듭니다.
각각의 채소는 서로 다른 영양소와 서로 다른 활성 성분을 가지고 있으며 함께 할 때 서로를 돕습니다. 어떤 분은 저에게 묻습니다. 정말 슈퍼푸드 하나만 찾으면 충분하냐고 말입니다. 저는 늘 이렇게 답합니다. 균형을 잃은 생활 방식을 기적 같은 음식 하나가 구해주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평범한 음식들이 꾸준히 쌓이면 조용하지만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는 너무 익숙해서 많은 분들이 하찮게 여기는 음식 하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치는 겉모습의 소박함을 훨씬 넘어섭니다. 어린 시절에는 자주 드셨지만 자라면서 잊어버린 음식입니다. 올바르게 드신다면 면역을 돕고 소화기관을 돌보며 생각보다 오래가는 에너지를 몸에 채워줄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음식은 바로 고구마입니다. 많은 분들이 고구마를 그저 허기를 달래는 음식, 시골스러운 음식, 혹은 체중을 줄일 때 먹는 음식 정도로만 여기십니다. 그러나 오랜 세월 환자분들을 지켜보고 많은 영양 자료를 읽어보며 저는 이것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가치 있는 음식 가운데 하나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고구마에는 적지 않은 식이섬유가 들어 있습니다. 특히 소화가 느리거나 변비가 있거나 장이 불규칙하게 움직이는 어르신들에게 매우 유익합니다. 식이섬유가 대장까지 내려가면 유익균의 먹이가 됩니다. 유익균이 잘 자라면 장 환경이 더 안정되고 영양 흡수 능력도 좋아지며 더부룩함이나 불편함이 눈에 띄게 줄어드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는 68살이 넘은 한 여성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늘 피곤하다고 하셨고 많이 드시지도 않는데 배는 항상 무겁고 답답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소화 효소제를 써보고 우유도 바꾸고 약도 바꾸어 보셨지만 뚜렷한 변화는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아침 식사를 조금 더 단순하게 바꾸고 일주일에 몇 번 적당량의 고구마를 더하며 물을 늘리고 식후 가볍게 걷기를 권해드렸습니다. 한 달이 조금 지나자 그분은 가장 기쁜 변화가 배가 한결 편안해졌고 잠도 더 잘 온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장이 편안해지면 몸 전체도 함께 편안해지는 일이 많습니다. 고구마에는 비타민과 항산화 성분도 풍부합니다. 속이 보라색이거나 껍질이 보라색인 품종은 자연 색소와 함께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세포를 지키는 데 도움을 주는 성분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란빛이나 주황빛을 띠는 고구마는 대체로 비타민 A 전구체가 더 풍부하여 눈 건강, 피부, 면역에 도움이 됩니다. 종류마다 강점이 다르므로 한 가지만 계속 드시는 것보다 번갈아 드시는 편이 더 좋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먹는 방식입니다. 많은 분들이 고구마를 지나치게 단 디저트로 만들거나 기름에 깊게 튀기거나 설탕을 입히거나 좋지 않은 지방과 함께 너무 많이 드십니다. 그렇게 되면 장점은 크게 줄어듭니다. 본래 단순하고 좋은 음식이 혈당과 심혈관 건강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찌거나 삶거나 적당히 구워 드시는 방법을 자주 권합니다. 천천히 드시고 꼭꼭 씹으며 푸른 채소와 알맞은 단백질이 있는 식사와 함께 드시면 몸이 훨씬 안정적으로 반응합니다. 너무 빨리 드시거나 몹시 배고픈 상태에서 단독으로 드시면 어떤 분들은 혈당이 크게 흔들리거나 금세 다시 허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의사 선생님, 고구마는 이렇게 단데 몸에 나쁜 것 아닙니까?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 혀 끝의 단맛만 보지 마십시오. 음식 전체의 구조를 보셔야 합니다. 통째로 먹는 고구마는 정제된 과자나 사탕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식이섬유, 비타민, 미네랄이 함께 들어있고 포만감도 훨씬 좋습니다. 물론 당뇨병이 있거나 당뇨 전 단계인 분들은 양을 살펴야 합니다. 이 음식이 나빠서가 아니라 사람마다 몸의 한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적당한 양을 알맞은 시간에 몸의 반응을 보며 드시는 것이 극단적으로 금지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저는 또 다른 실수도 자주 봅니다. 많은 분들이 오랜 기간 고구마로만 한 끼를 완전히 대신합니다. 그렇게 하면 단백질이 부족해지고 좋은 지방이 모자라며 영양 균형이 무너지기 쉽습니다. 고구마는 균형 잡힌 식단의 한 부분일 때 가장 좋지 식단 전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고구마의 가치를 더 잘 활용하고 싶으시다면 현명하게 곁들이십시오. 예를 들어
푸른 채소와 함께 드시면 전체 식이섬유가 늘어납니다. 무가당 요거트나 알맞은 단백질과 함께 드시면 더 오래 든든합니다. 건강한 견과류를 조금 곁들이면 식사가 더 균형 잡힙니다. 이런 작은 조합들이 기적의 음식 하나를 찾는 것보다 훨씬 큰 차이를 만듭니다. 저는 73 되신 한 어르신이 하신 말씀이 기억납니다. 고구마를 무척 좋아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단 음식은 병을 키운다고 해서 두려워 먹지 못했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여쭈었습니다. 어떻게 드셨습니까? 그분은 멋쩍게 웃으며 보통 밖에서 파는 튀긴 고구마에 설탕까지 뿌려 드셨다고 하셨습니다. 문제는 고구마 그 자체가 아니라 조리 방식에 있었습니다. 찐 고구마로 바꾸고 양을 나누어 아침 식사나 알맞은 간식 시간에 드시게 하자 몸이 훨씬 편안해졌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다른 많은 음식에도 그대로 해당됩니다. 음식 자체가 늘 잘못인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결과를 결정합니다. 또한 고구마는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에게도 꽤 편리한 음식입니다. 사기 쉽고 보관하기 쉽고 만들기도 쉽습니다. 복잡한 요리 기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몇 개만 미리 쪄두고 며칠 동안 드셔도 달콤한 빵이나 라면, 패스트푸드보다 훨씬 나은 선택이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편리하면서도 좋은 선택의 가치는 더욱 커집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음식은 고구마만이 아닙니다. 아직도 아주 강한 색을 지닌 한 가지 뿌리 채소가 남아 있습니다. 이 채소에는 풍부한 미네랄과 특별한 천연 성분이 들어있어 혈액순환을 돕고 몸의 회복을 더 잘 이루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낯선 향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나쳐 버립니다. 올바르게 활용하신다면 노년의 식단에 꼭 더해볼 만한 음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바로 그 뿌리 채소로 건강이 달라진 많은 분들을 직접 보아왔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뿌리 채소는 바로 비트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 짙은 자줏빛 붉은색을 보고 그저 보기 좋게 주스를 만드는 음식 정도로만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오랜 세월 어르신들의 영양 상담을 하며 저는 비트가 매우 주목할 만한 식품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특히 혈액순환, 삶의 활력, 그리고 몸의 회복력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더욱 그렇습니다. 비트에는 칼륨, 마그네슘, 망간과 같은 미네랄이 풍부하고 여러 천연 식물성 화합물도 들어 있습니다. 이런 성분들은 나이가 든 몸에 매우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흡수하고 저장하는 능력이 예전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동안 식사가 불규칙해지기만 해도 더 쉽게 피곤해지고 쥐가 자주 나며 팔다리가 무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비트의 특별한 점은 몸이 자연적인 산화 질소를 만드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성분군에 있습니다. 이 물질은 혈관을 이완시키는 능력과 관련이 있어 혈액이 더 원활하게 흐르도록 돕습니다. 순환이 좋아지면 많은 분들이 아주 일상적인 부분에서 변화를 느끼십니다. 걸을 때 다리가 덜 무겁고 손발끝이 덜 차며 계단을 오를 때 덜 지치고 아침에 머리가 더 맑아지는 것입니다. 저는 71살의 한 남성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큰 병은 없는데 늘 배터리가 부족한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기본 검사 수치는 아주 나쁘지 않았고 약도 꾸준히 드시고 계셨지만 생기가 눈에 띄게 줄어 있었습니다. 식습관을 자세히 여쭈어 보니 식단이 지나치게 단조로웠고 짙은 색 채소는 거의 전혀 드시지 않고 계셨습니다. 식단을 조정하며 일주일에 몇 번 비트를 더하고 가벼운 운동을 함께 권해드렸습니다. 다시 오셨을 때 그분은 아주 솔직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몸에 다시 불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몸은 때로 기적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부족했던 것을 제대로 채워주기만 하면 됩니다. 비트에는 식이섬유도 꽤 풍부합니다. 이것은 장이 더 안정적으로 움직이도록 돕고 장내 미생물 환경을 지원하며 간접적으로 면역까지 받쳐줍니다. 많은 분들이 면역은 영양제에 있다고만 생각하시지만 실제로 큰 부분은 장 상태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장이 오랫동안 불안정하면 몸은 쉽게 지치고 조용한 염증은 늘어나며 영양 흡수도 떨어집니다. 여러 가지 보충제를 드셔도 계속 피곤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때로 식이섬유가 너무 부족한 식사에서 시작됩니다. 비트의 또 다른 장점은 그 짙은 색에 많은 항산화 성분이 함께 있다는 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은 산화 스트레스로 인한 보이지 않는 마모를 더 많이 겪습니다. 자연스럽고 강한 색을 지닌 식품들이 이 부분에서 값진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좋은 음식들과 마찬가지로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비트를 아주 진하게 즙으로 내어 많이 마실수록 좋다고 생각하십니다. 저는 대개 적은 양으로 시작하여 몸의 반응을 보시라고 권합니다. 위장이 예민하시거나 혈압이 낮은 분들은 더 조심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너무 많이 드시면 속이 뒤틀리거나 불편함을 느끼는 분들도 계십니다. 비트는 여러 가지 간단한 방법으로 드실 수 있습니다. 부드럽게 삶거나 가볍게 구우시거나 가늘게 채 썰어 샐러드에 넣거나 수프로 끓이거나 사과나 당근과 함께 적당량 즙으로 드셔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극단이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늘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립니다. 한 음식만 잊고 삶의 기본을 잊지 마십시오. 계속 늦게 주무시고 하루 종일 앉아 계시며 지나치게 짜게 드시고 오랜 스트레스 속에 계신다면 어떤 비트도 그것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른 생활 습관 안에 놓이면 매우 가치 있는 한 조각이 됩니다. 저는 70이 넘은 한 할머니가 비트를 두고 흙냄새가 너무 나서 못 먹겠다고 하신 말씀이 기억납니다. 저는 가볍게 구운 뒤 잘게 썰어 푸른 채소와 함께 드시고 레몬을 조금 더 해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 달 뒤 그분은 웃으며 아직도 아주 좋아하는 것은 아니지만 몸이 가벼워진 느낌이 있어 계속 드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건강은 때로 가장 좋아하는 음식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몸이 가장 필요로 하는 음식에서 시작됩니다. 비트 외에도 저는 환자분들께 제철 식품을 고르는 원칙을 자주 말씀드립니다. 제철 음식은 대개 더 신선하고 더 맛있으며 본래의 가치를 더 잘 지니고 있습니다. 철 따라 나는 것을 먹으라는 말은 낡은 표현이 아닙니다. 삶의 경험이 쌓인 지혜입니다. 철이 아닌 채소와 과일도 먹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제철 식품은 더 구하기 쉽고 가격도 합리적이며 품질도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오랫동안 좋은 습관을 이어가야 하는 어르신들에게는 이런 현실적인 요소가 매우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비싼 음식이어야 안심하십니다. 그러나 건강은 값비싼 식품을 사는 경쟁이 아닙니다. 고구마, 비트, 잎채소, 양파, 마늘, 콩, 작은 생선처럼 아주 평범한 음식들도 현명하게 드시면 요란하게 광고되는 많은 음식보다 훨씬 값질 수 있습니다. 몸이 필요로 하는 것은 시장이 여러분께 팔고 싶어 하는 것보다 훨씬 단순한 경우가 많습니다. 돌이켜보면 오래 건강한 분들은 가장 완벽하게 먹는 분들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시간 좋은 선택을 이어가는 분들이었습니다. 지나치게 들떴다가 포기하지 않고 며칠 극단적으로 하다가 예전 생활로 돌아가지 않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가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진짜 비결은 어떤 한 가지 음식에 있지 않습니다. 좋은 것을 오래가는 생활 습관으로 바꾸는 방식 속에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치기 전에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너무 짧은 시간 안에 너무 크게 바꾸려 하다가 지치고 결국 예전 생활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주 큰 결심을 안고 진료실에 들어오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보았습니다. 내일부터는 단 것을 전부 끊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채소만 먹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매일 아침 주스를 마시겠습니다. 내일부터는 1시간씩 걷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밤 9시에 자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겠습니다. 처음 사흘은 기세가 대단합니다. 일주일이 지나면 어렵기 시작합니다. 2주가 지나면 삶의 현실이 끼어듭니다. 한 달이 지나면 모든 것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슬프게도 자신에게 의지가 없다고 결론 내립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는 실제 삶에 비해 계획이 너무 무거웠다는 데 있습니다. 이 나이의 몸은 극단적인 혁명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오래 이어갈 수 있는 리듬을 필요로 합니다. 만약 예순 이후 더 건강해지는 가장 현실적인 길이 무엇이냐고 제게 묻는다면 저는 아주 작게 시작하되 꾸준히 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채소가 익숙하지 않다면 억지로 큰 한 그릇을 드시려 하지 마십시오.
점심 식사에 작은 한 부분만 더해 보십시오. 운동이 익숙하지 않다면 처음부터 1시간 걷기로 시작하지 마십시오. 10분만 걸어 보십시오. 가공식품을 너무 많이 드시고 있다면 내일부터 전부 끊으려 하지 마십시오. 한 끼만 더 단순한 음식으로 바꾸어 보십시오. 단 것을 좋아하신다면 완전히 금지했다가 나중에 폭발하지 마십시오. 조금씩 줄이고 더 나은 선택으로 바꾸어 보십시오. 이런 작은 걸음들은 대단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몸은 안정적인 것을 매우 좋아합니다. 저는 74세 한 어르신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건강이 빠르게 나빠지는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무언가 아주 큰 일을 해야만 상황을 되돌릴 수 있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저는 단 3가지만 권해드렸습니다. 아침 식사를 더 규칙적으로 하시고 매일 15분 걷고 2끼 식사에 채소를 더하는 것이었습니다. 석 달 뒤 그분은 가장 놀라운 변화가 체중이 줄거나 검사 수치가 좋아진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다시 삶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다는 느낌이었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좋은 습관이 주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오늘 작은 일을 해내면 내일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고 자신을 믿게 됩니다. 몸이 조금 가벼워지면 더 나아가고 싶어집니다. 며칠만 더 잘 자도 좋은 생활 습관을 지키고 싶은 힘이 생깁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순환이 시작됩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지 마십시오. 어떤 분은 70이 되어도 50살처럼 빠르게 걷습니다. 어떤 분은 60에 이미 여러 기저질환을 안고 계십니다. 몸마다 걸어온 길은 모두 다릅니다. 비교는 압박만 만들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의 내가 지난달의 나보다 조금 나아졌는가 하는 것입니다. 혈압이 더 안정되었다면 그것은 발전입니다. 잠이 더 깊어졌다면 그것은 발전입니다. 일어설 때 통증이 줄었다면 그것은 발전입니다. 장을 보러 갈 때 덜 피곤하다면 그것은 발전입니다. 손주와 더 오래 놀 힘이 생겼다면 그것은 발전입니다. 많은 분들이 큰 기적만 기다리다가 매일 나타나고 있는 작은 승리를 알아보지 못한 채 포기합니다. 저는 몸에 대한 감사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약해진 부분만 바라봅니다. 눈이 더 흐려졌고, 다리가 느려졌고,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심장은 지금도 매 순간 여러분을 위해 뛰고 있습니다. 폐는 지금도 숨쉬고 있습니다. 2다리는 아직 걸을 수 있고 2손은 아직 잡을 수 있습니다. 남아있는 것을 감사히 여기면 사람은 그것을 더 잘 돌보게 됩니다. 잃어버린 것만 원망하면 사람은 쉽게 손을 놓게 됩니다. 아침에 눈을 뜨시면 이렇게 한마디 해보십시오. 오늘도 내 몸은 나를 위해 애쓰고 있다. 이 한마디만으로도 그날 하루를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기억해 주십시오. 아무도 시간을 거꾸로 돌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주 많은 사람들이 작고 꾸준하며 올바른 변화만으로도 내려가는 속도를 늦추고 더 좋은 삶을 여러 해 이어갑니다. 고구마가 하룻밤 사이에 여러분을 구해주지는 않습니다. 비트가 일주일 만에 모든 문제를 사라지게 하지는 않습니다. 좋은 채소 하나가 나쁜 생활 습관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올바른 선택이 충분히 오래 반복되면 몸은 반드시 응답합니다. 그것이야말로 가장 믿을 수 있는 진실입니다. 오랜 세월 진료실에서 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며 제가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건강을 빠르게 무너뜨리는 것이 언제나 큰 병만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주 많은 경우 사람도 모르는 사이에 매일의 생활 환경이 몸을 조금씩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은 오직 의지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내일부터는 더 노력하겠다, 더 잘 먹겠다, 더 많이 움직이겠다고 스스로 다짐합니다. 그러나 매일 불리한 환경 속에서 살아간다면 몸이 건강해지기 전에 의지가 먼저 지쳐버립니다. 아주 단순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집안에 늘 케이크나 과자, 탄산음료, 쉽게 열어 바로 먹을 수 있는 간식이 놓여 있다면 피곤하거나 마음이 허전할 때 사람은 쉽게 옛 습관으로 돌아갑니다. 의자가 지나치게 편안하고 텔레비전이 하루 종일 켜져 있으며 휴대전화가 늘 손에 들려 있다면 몇 걸음 일어나 걷는 일조차 더 어려워집니다. 밤마다 침실불이 밝고
텔레비전 소리가 늦은 시간까지 이어진다면 잠은 점점 얕아지는데도 많은 분들이 그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식사가 늘 너무 짜고 볶거나 튀긴 음식이 많으며 푸른 채소는 드물게 올라온다면 몸은 해마다 조용히 그 값을 치르게 됩니다. 저는 70이 넘은 한 남성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영양제를 다 챙겨 먹는데도 피곤함이 줄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자세히 여쭈어 보니 거실에서 거의 하루 종일 앉아 지내셨고 찻상 옆에는 늘 비스킷과 사탕이 있었으며 텔레비전은 아침부터 밤까지 켜져 있었습니다. 저는 약을 더 드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과자상을 멀리 옮기고 손 닿기 쉬운 곳에 물병을 두며 1시간마다 일어나 5분씩 걷고 매일 밤 텔레비전을 30분 더 일찍 끄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2달 뒤 다시 오셨을 때 몸이 한결 가벼워졌고 잠도 더 잘 오며 머리도 더 맑아졌다고 하셨습니다. 때로 문제는 혈액 검사 수치 안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살아가는 그 방 안에 있습니다. 저는 부엌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엌은 건강을 만드는 곳이기도 하고 천천히 무너뜨리는 곳이기도 합니다. 냉장고 안에 이미 씻어둔 채소, 꺼내기 쉬운 과일, 간단히 준비된 음식이 늘 있다면 올바르게 먹기가 쉬워집니다. 그러나 냉장고 안이 가공식품, 소시지, 탄산음료, 짠 소스, 달콤한 간식으로 가득하다면 좋지 않은 선택이 가장 편한 선택이 되어버립니다. 나이가 들수록 편리함은 행동을 더 크게 결정합니다. 스스로에게 의지가 있느냐만 묻지 마십시오. 내 주변 환경이 나를 돕고 있는지, 막고 있는지를 먼저 물으십시오. 저는 혼자 사시는 한 할머니께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채소는 3일치 미리 손질해 두고 고구마 몇 개는 미리 삶아두며 작은 견과류통은 식탁 위에 두고 물병은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두시라고 했습니다. 한 달 뒤 그분은 웃으며 처음으로 너무 애쓰지 않아도 식사가 좋아졌다고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좋은 일이 하기 쉬워졌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놓치는 아주 큰 비결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래 건강한 사람들은 철같이 강한 규율을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좋은 일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도록 삶을 배치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주변의 관계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매일 불평과 긴장, 다툼만 듣고 지낸다면 아무리 잘 먹어도 몸은 지칩니다. 반대로 매일 작은 웃음이 있고 가벼운 대화가 있으며 진심으로 안부를 묻는 사람이 있다면 마음의 건강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랜 스트레스는 잠을 망치고 식사를 흐트러뜨리며 움직이기 싫게 만듭니다. 그리고 여러 기저질환은 점점 더 무거워집니다. 약은 꼬박꼬박 드시지만 계속된 긴장 속에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좋아지기가 어렵습니다. 생활 여건은 평범해도 마음이 더 가벼운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잘 회복합니다. 저는 같은 나이이고 비슷한 기저질환을 가진 두 분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한 분은 늘 걱정 속에 홀로 지내셨습니다. 다른 한 분은 매일 아침 걷고 이웃에게 인사하며 화분 몇 개를 돌보고 손주와 전화로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두 번째 분은 언제나 얼굴빛이 더 밝았습니다. 그분이 더 운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생활 환경이 매일 그분을 살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모든 것이 너무 복잡할 때 어디서부터 바꿔야 하느냐고 제게 묻는다면 저는 큰 것부터 시작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안을 둘러보십시오. 손만 뻗으면 닿는 나쁜 음식은 줄일 수 있습니다. 걷기를 떠올리도록 신발을 현관 앞에 둘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자리에 과일을 놓을 수 있습니다. 화면은 조금 더 일찍 끌 수 있습니다. 아침 햇살이 들도록 창문을 열 수 있습니다. 가벼운 동작을 할 작은 공간 하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작아 보이지만 올바른 행동을 자연스럽게 끌고 옵니다. 몸은 음식만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빛으로 살고, 잠으로 살며, 움직임의 리듬으로 살고, 웃음으로 살며, 평안함으로 살고, 매일 반복되는 것들로 살아갑니다. 환경을 바로잡으면 좋은 습관들은 훨씬 적은 힘으로도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이나 운동, 지금 살고 계신 집보다 더 중요한 마지막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전에 여러 번 실패했더라도 중간에 포기하지 않도록 마음속 불씨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오늘의 긴 여정을 마치며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을 나이와 싸우는 전쟁이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이는 찾아옵니다. 시간은 흘러갑니다. 몸은 분명히 변합니다. 그 법칙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다른 방식으로는 이길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음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삶의 품위를 지킴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돌볼 힘을 가능한 오래 지킴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평범한 날들 속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음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존경받을 만한 승리입니다. 저는 80이 넘은 한 어르신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천천히 진료실로 걸어 들어오셨지만 눈빛은 밝았습니다.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뻐근하며 예전처럼 깊이 잠들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고는 웃으며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그래도 저는 매일 아침 조금씩 걷고 직접 차를 끓이고 화분에 물을 줍니다. 그분보다 훨씬 젊지만 마음은 이미 더 늙어버린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나이는 서류에 적힌 숫자만이 아니라는 것을, 그것은 한 사람이 매일 아침을 어떻게 맞이하느냐에도 담겨 있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이미 자신은 끝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눈을 뜨며 오늘도 바르게 살아갈 하루가 남아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두 생각은 전혀 다른 삶으로 이어집니다. 저는 병과 통증, 그리고 노년의 한계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너무 많이 보아왔기에 그것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러나 저는 또 다른 진실도 보아왔습니다. 사람은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하게 적응할 수 있습니다. 한때 약했던 사람도 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한때 외로웠던 사람도 다시 연결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한때 된칸대로 살던 사람도 다시 질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 번 실패했던 사람도 다음번에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얼마나 오래 잘못 살아왔느냐가 아닙니다. 문제는 오늘 다시 시작하느냐입니다. 어제 식사가 엉망이었다면 오늘은 더 나아질 수 있습니다. 지난달 거의 움직이지 않았다면 오늘은 10분만 밖으로 걸어 나갈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늦게 잠들었다면 오늘 밤은 30분만 더 일찍 누울 수 있습니다. 5번 포기했다 해도 6번째 도전은 여전히 가치가 있습니다. 과거 때문에 너무 부끄러워 멈춰서지 마십시오. 과거는 교훈이어야지 여러분을 묶는 판결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의욕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의욕은 늘 일정하지 않습니다. 어떤 날은 있고 어떤 날은 없습니다. 오래 건강한 사람들은 대개 의욕에 기대지 않습니다. 그들은 작은 반복에 기대어 삽니다. 피곤해도 이를 닦습니다. 내키지 않아도 걷습니다. 더 먹고 싶어도 적당히 멈춥니다. 프로그램을 더 보고 싶어도 제 시간에 잠자리에 듭니다. 평범한 날에도 옳은 일을 하는 것, 그것이 진짜 힘입니다. 저는 79의 한 할머니께 어떻게 그렇게 건강을 잘 지키셨느냐고 여켰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아주 짧게 대답하셨습니다. 기분이 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나를 챙겼어요. 그 한마디는 많은 책보다 값집니다. 지금 제 말을 듣고 계시며 이미 늦었다고 느끼신다면 늦었어도 하지 않는 것보다 낫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십시오. 몸은 젊을 때보다 천천히 반응할 수는 있어도 여전히 반응합니다. 여러분이 인내하기만 한다면 말입니다. 좋은 일주일이 인생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좋은 한 달은 변화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좋은 1년은 여러분 자신도 놀라게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늘 씨를 심고 내일 파내어 싹이 났는지 확인하다가 포기합니다. 건강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조용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씨를 심으십시오. 몇 걸음 더 걸으십시오. 조금 더 잘 드십시오. 조금 더 일찍 주무십시오. 조금 덜 화내십시오. 조금 더 웃으십시오. 그것을 오래 반복하면 여러분은 반드시 보답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혹시 지치는 날이 오고 실수하고 예전 습관으로 잠시 돌아가는 날이 있더라도 그것을 전부 실패라고 여기지 마십시오. 한 번에 좋지 않은 식사가 건강한 사람을 무너뜨리지는 않습니다. 하루 쉰다고 해서 한 달의 노력이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다음 날 다시 돌아오면 됩니다. 완벽함보다 꾸준함이 더 중요합니다. 아마 오늘 제가 남기고 싶은 가장 큰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노년은 단지 잃어가는 시기만이 아닙니다. 무엇이 진정 중요한지,
더 분명히 알게 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적어도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느려도 더 또렷해질 수 있습니다. 단순해도 더 평안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직 숨쉬고 있고 몇 걸음이라도 걸을 수 있으며 지금 이 말을 들을 수 있다면 오늘은 여전히 여러분만의 방식으로 건강을 다시 세울 수 있는 날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닿았다면 영상의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 주십시오. 앞으로의 이야기들 속에서도 함께 걸어가고 싶습니다. 저는 늘 여러분의 앞으로의 세월이 단지 더 길기만 한 것이 아니라 더 가볍고 더 건강하며 더 살만한 날들이 되기를 바랍니다.